자, SKBTV 전주방송 막걸리 시청률 40 가득 시사 프로그램 전주 막걸리 점입가경 그 8번째 다시 갑시다. 네, 상태가 안 좋아. 백신 때문에. 백신 때문에라고 하면 큰일 나겠다. 아무튼 다시 갈게요. 백신 언급해도 지금 돼요? 면역력 싸움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항체 형성 중이십니다. 한체 형성 중 그 표현이 적정하겠네요. 제일 자, SKBTV 전주방송 시청률 40 가득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그 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와.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남녀노소 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덫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건데, 이제 알면서도 당하는 어떤 수상한 알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영상을 보면 4만 원씩 준다. 뭐 이 정도면 누구든지 속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360만 원 정도의 회원비를 내면 회원 가입비를 내고 매일매일 한 3시간 이상씩 뭐 트로트 영상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4만 원씩을 입금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깃하긴 하다. 계산을 해보면은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1년에 한 1,400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몇 분씩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시간? 세 하루에 시간? 3시간? 어.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틀어놓고 다른 틀어놓고 거 하면 다른 짓 하는 되니까. 거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돈이 된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지. 같이 이제 돈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단계식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은 또 8,000원을 또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아, 매일매일 추천인 소개 8,000원씩을. 거기 쓰고 네. 란에 쓰면은 돈을 더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지치기. 그죠. 근데 방식으로 실제로 돈이 확장되는 거고. 되니까 돈도 더 벌고 같이 벌고 이런 좀 좋은 생각으로 막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60만 원 내고 매일 일정 시간 TV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씩 준다. 누구나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규리 변호사는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저는 처음 솔직할 것 같아요?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돈을 300만 원 이상을 좀 내야 된다는 것부터 의심스럽고, 네. 투자도 아니고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리고 뭐 쉽게 돈을 번다는 것부터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긴 해요. 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3시간 영상 보고 4만 원 줄 거면은 굳이 가입비는 뭐더러 받지? 맞아. 그리고 뭔가 영상 재생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요새 현 시대에서는 이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좀 집에 계시고 이제 좀 한가해서 소일거리로라도 네네.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주부나 집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가볍게 이 자리에서 속고 안 속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당히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때요? 지금 맞아요. 최근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먼저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전북에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회원만 240여 명 정도 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 피해자 대부분이 아까 이제 주변이 말한 집에서 생활하신 이제 주부시거나 이제 은퇴하신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고령자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입비가 아까 360만 원, 4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들이 처음 이렇게 또 접근을 했나 봐요. 가입비를 더 많이 내면은 낼수록 그 영상 시청률에 따라서 그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깨어버리니까,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은 그 좀 이제 욕심에 자기 아드님 앞으로 대출을 좀 크게 받으셔가지고 여윳돈을 넣은 게 아니라 또 뭐든지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넣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초반에는 돈을 주고 이후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항상, 사기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든지 게 그거죠.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 건 뭐 회사에서 뭐 돈을 줬다가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이제 앞으로 주는 거죠. 주고 그런 이제 식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못 받고 그 그렇죠, 약속한 그렇죠. 4만 원도 그렇죠. 회사가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거나 닫아버리고. 뭐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가족 중에도 이거랑은 또 다른 회사인데 폴란드에서 나온 회사예요. 폴란드에서는 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화가 없이는
어떤 거든 다단계 방식으로 하면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익산의 어떤 동네에서 이제 시작됐다기보다는 좀 약간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걸로 몇 천만 원 벌었다더라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도 이제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물건이 아니라 그것도 영상 보는 거예요. 광고를 어. 보면은 돈을 주는 건데 아. 그러면서 그것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면은 돈을 더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기라는 이제 범죄 그 유형 자체가 너무나 많은데 대충 그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투자금을 넣으면은 어느 일정 초반기 일정 기간까지는 그 이자와 수익금을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이제 그걸 받는 사람, 이제 나 투자한 사람들은 믿는 거지, 이거 확실하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추천도 하게 맞아요.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투자금과 그 원금과 이자가 막혀. 그럼 이제 탁달을 하겠죠. 야, 왜 안 들어와? 하면은 이거 뭐 또 둘러대겠죠. 지금 시스템 지금 정비 흐름이 중이다. 막혔어. 뭐 이런 처음에 그걸 또 믿고 있다 보면은 나중 가서 이게 사기였구나. 코인 모두- 다단계도 엄청났어요. 그런 거죠, 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 한 요건 중에 하나인 기망이라는 게 사회가 발달하고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범위도 되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만 보더라도 초반에는 돈을 회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돈 빌려가면서 뭐 빚내가면서 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 결국은 애초부터 허구였다는 거. 그래서 동영상 재생 관련해서는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 관련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들도 유형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무적으로도 매일매일 접하는 사건들이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아무리 다양화되더라도 이제 이런 수법에 범죄 수법에 많이 음. 또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그리고 호구 잡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유형들은 그 일선에서 재판이나 이런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어떤 유형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 사건도 그 여성분이고 네. 이렇게 집에 계셨던 이제 주부분들 그리고 또 그 돈이 급하신 분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시긴 했는데 뭐 그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주부가 무조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약간 생계가 어려워서 정말 경제 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기 유형이 있다는 걸 계속 이제 인지를 시켜드려야 될 부분인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어떤 그 해외 전화 같은 걸로 전화가 왔었는데 대포 통장을 만들으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 대포 통장을 자기들한테 넘겨주고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통장에 얼마씩을 입금을 해주면 저한테는 한 일주일에 금요일에 250만 원씩만 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연계된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취재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접선을 하면서 통화를 했었는데 알면서도 계속 알면서도 속아줄 척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 번은 해볼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일주일에 250만 원씩 쏠쏠한데 월급 1,000만 원이나. 월급 1,000만 원이고 세금 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또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걸렸을 때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괜찮대. 선생님은 대포 통장만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범죄인 줄 모르고 했다라고만 하면 된다. 또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러니까 안심을 또 시켜주더라고. 그때 또 내가 또 안심이 좀 됐거든. 아닙니다. 그 양도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받는데 네. 오래 살고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저기 정가가 없고 그러면 그냥 불구속 입건돼서 그렇게 그 정도만 되고 벌금도 자기들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솔직한 범죄자네요. 네, 서로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소통을 상당히 한 3번 4번 통화하면서 뭐 한 30분 40분씩 서로. 처음에는 아니, 취재차 막 근데 했으나. 그 조직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렇지. 뭐 교도소 간다고 해도 꺼내주겠다고 아유, 했을 것 전화 같은데 10번만 했다가 회식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거 가지고 취재는 더 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수사대에 녹음본을 넘겼던 넘겨서 그 이후에 그 연말쯤에 아마 그것도 하나의
어떤 증거 자료가 돼가지고 잡았을 거야 아마. 맞아요. 잡았을 건데 제보들이 감사장이나 이런 건 못 받으셨어요?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검사장 그러니까 하나 주세요. 주에 250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런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하는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나이 드신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솔깃하겠어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 이제. 그리고 그리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되지. 뭐 이런 나까지만 안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좀 불법인 걸 나만 알면서도 알면 돼, 나만. 아니, 근데 당할 수도 모르겠지. 그들과 통화를 하면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야 이거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경찰 잡히면 이거 저기 뭐야 취재 사 근데 진짜 입금이 되더군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 양심이 이긴 걸로. 예전에 그 경찰청에서도 사이버 수사대가 주로 이제 그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 수사대가 그 수사를 하니까 가지고 그 10대, 20대 그건 20대였어요. 20대를 잡아가지고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돈만 받고 물품을 안 보내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제 경찰이 붙잡힌 거죠. 그래갖고 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 근데 이게 구속 사항까지는 아니고 네네. 불구속 그 신병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집에 돌려보냈더니 집에 가자마자 얘가 또 사기 또 친 거야. 그래가지고 야 괘씸하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구속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는.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요것 봐라 하면서 이제 경찰이 바로 신병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오다라고 말씀하신 건 생각이 났는데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 가까이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제 친남동생인데요. 네. 작년인가요? 휴가를 가고 있었어요. 제가 딱 1년에 2번 쉴 수 있는데 여름 휴가에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놀러를 가는데 휴가 첫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차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순간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 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또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해봤으니까 절차를 따다다다 했는데 안내해 줬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로 캡처화면을 보냈어요. 네이버페이로 구매를 했어요. 그게 아실 수도 있는데 에서 안전거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는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약간 결제를 먼저 해놓고 그 친구가 물건을 받으면 그때 돈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이 믿고 그것도 혹한 아이템이었어요. 뭐 최신 제품을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이제 제 동생도 이체를 했는데 그게 법인 계좌로 이체가 되더래요. 아 개인 계좌가 아니라? 네,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였고 그 약간 뭐 회사 이름 같길래 더 안전하다 싶어서 이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 설립한 뭐 법인이었고 그 자체가 허위 페이퍼 회사였어요. 그리고 중고거래다 보니까 으로 판매자랑 계속 대화를 했는데 있는 사진도 자기 사진이 아니었고 맞아. 바로 그게 오다네 오다. 네, 그래서 동생이 계속 이렇게 제가 코치를 받아서 뭐뭐뭐 이렇게 막 하니까 바로 이름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바로 고소장을 이제 접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이후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이미 제 동생 말고도 피해자가 거의 한 50명 정도 됐고 피해 회복은 전혀 못 받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피해 회복을 못 받던. 네. 근데 그 페이로 결제를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알아보니까 네이버페이가 뭐 www.naverpay.com이면 다른 거구나. 네,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거나 뭐 I 하나가 들어가 있다거나 네이버가 N이 2개라던가 그러니까 항상 URL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중고 거래할 때는 만나서 합니다. 네. 만나자. 네. 시죠 이러면서. 세요? 나 이게 근데 또 그 만나서 거래하는 것도 여자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쵸. 그래요. 저 사건 사고 많잖아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뜻 아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 저의 이제 거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런 거래 이런 건데 가보면 되게 저희 이웃들이 막 뭐 파는지도 나와 있고 동네에서 놀 수 있는 것도 막 나와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애용하는데 한 번은 제 코로나 시국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노래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걸로. 그래서 이거 샀는데 갈 때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막 대충 가요. 어차피 돈만 들이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눈도 안 마주쳤어요.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너무 화장도 안 하고 해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물건만 받고 돈 이렇게 주고 왔더니 이제 그래서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대화 이제 헤어져서 뭐
그 전에 만나고 돈 받고 이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지. 근데 헤어졌는데 음. 지연이니? 뭐야? 너 혹시 지연이니? 이러면서 갑자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자로부터. 판매자분이 남성분이셨거든요. 아닌데요. 수작이야. 혹시 몇 년생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그래고 제가 뭐 몇 년생은 맞는데 지연이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디 살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씹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혹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거는 그게, 귀여운 편에 속하지만 네. 뭐 이제 다른 어떤 성적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성범죄로 경우도 이어지는 많아요. 경우도 많고 또 그냥 저기 뭐야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심심치 않게 아, 진짜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마켓에 채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음.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기 전에.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성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판매하다든지 뭐 속옷 같은 거 판매한다고 보면은 뭐 착용샷을 보여달라고. 맞아요. 네, 그것도 나왔었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구매자가 여자가 아니라 그 필요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거야. 그걸. 남자가 세상에. 그걸 가지고 이제 네. 조금 이따 몸캠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랑 음. 연관지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한테 걸렸으면 아주 그러니까 뼈도 못 추리고 아주 그럼 이것도- 걸리면 바로 연락해야겠다. 주변한테.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친구들이 저보고 맨날 이런 일 있으면 그 가해자가 불쌍하다. 너한테 걸려서 아니, 그래도 우리 주리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런 거지 또 얼마나 떨리지 않겠어요. 같은 남자가 그런 일을 좀 비슷한 거 당해도 그쵸. 떨리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이런 온라인 사기 거래 유형 범죄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단속 수사가 힘들다라는 건 말 뭐 그대로 당연한 또, 거죠.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온라인 상이고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특히 또 점조직이야. 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놓고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가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이 오다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음. 또 피해자들도 많아요. 많아요. 내가 딱 당해보니까 야 요것 봐라 이거. 그 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피해 당하신 분들이 아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해가지고 자기들도 오다에 참여 가담을 그 하는구나. 모집글을 보고 아. 그 온라인 익명이라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조직들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우두머리 거의 한 명. 그 음. 우두머리는 거의 중국에 외국에 있고요. 음. 그 이하의 조직원들은 저는 이제 사건을 해봐서 직접적으로 조직원들은 이제 대리해서 진행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돈을 못 벌어요. 저도 네. 그러면 저번에 대표 통장을 넘겼으면 돈을 못 받았네요. 네, 돈은 못 벌고요. 재판은 본인이 다 받으시고요. 우두머리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통장 관련된 범죄가 지금 여기 있네. 절대 혹하면 안 되겠다. 네. 형량이나 맞아요. 벌금이 꽤 세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 받으셨던 연도가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20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 정도면 그분이 되게 정직하시고 솔직하신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땐 형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 양반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10번 말씀을 회식했어요. 아니, 그분도 처음 해본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서로. 착하게 하자.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뭐 형이 뭐 말해서 벌금형 나올 거다. 뭐 전과가 약간 있으면 집유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현재는 형이 진짜 뭐 실형이 나오는 것도 꽤 있고요. 보이스피싱은 그 자체로 아예 판결 선고하면서도 판사분들이 이렇게 강조해서 선고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 최근에 보이스피싱 방조범이셨는데 그분은 타인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 실형이 나온 적도 있으셨어요. 아 맞다. 통장에서 돈 빼서 자기 통장에 넣어주라고도 했었다 나한테. 음. 그 중에서 250 가져가라고 했었다. 네네네. 우리도 다 알바들은 해보셨죠? 알바 많이 해보셨죠? 해봤죠. 우리 네. 기자는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좀 늦게 했어요. 군대 다녀와서 약간 좀 철이 들었는지 아니 그건 아니었고 약간 좀 철이 들었는지 나도 이제 내용돈 좀 벌어봐야겠다. 학자금까지는 못 벌더라도 내용돈 내가 쓰자 해가지고 저기 이제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극장에서? 어디요? 영화관? 저희 아, 그래서 잘 어울리시는. 네, 근데 가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버는 족족도 거기서 영화관 그 크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친하다면서요. 네, 되게 친하게 잘 지내요. 무슨 막 동기된 것처럼. 맞아. 그래가지고 결혼식가 축가도 불러주던데.
아 진짜로. 그렇죠. 싫어. 거기서 이제 또 친해져서. 다른 친구가 돼가지고 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아직은 음.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잘 놀았는데 지금은 없네요 보니까. 나도 영화관 하고 싶었는데 주말에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안 했어요.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야 주말에는 진짜 죽어납니다. 그치. 예, 그 오죽했으면 우리 그 예전에는 지금은 카드 사용이 되게 만연한데 우리 맞아. 예전에는 현금. 약간 소액 같은 거 있으면은 아 이거는 카드 내역 좀 뭐한데 현금 맞아. 내역 같은데 근데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카드 제발. 그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잔돈 그 거슬러 줄 때 네. 실수할까봐 더 음. 조마조마하지 뭐든지 카드가 제발 땡큐거든요. 카드. 맞아. 저도 하니까 생각났어요. 저도 20살 때 그 아웃땡이라고 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했었어요. 막그 명동에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아, 서울에서 근데- 전주도 아니고. 그렇죠. 제 본거지가 거기였으니까. 근데 그때도 현금 결제하는 게 너무 많았어서 퇴근하기 전에 늘 그 시제 맞추느라고. 맞아. 맞아. 그거 고생했어요. 하면은 메꿔야 돼요. 자기 진짜? 급여에서 저도 그랬고 음. 메꿔야 됐거든요. 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원, 2,000원까지는 봐줬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내 급여 시급에서 빼가는 깎이는 그런 거. 형태였어요. 은행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음.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 같은 경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 거긴 10원만 없어도 맞춰야 되니까. 돈도 크고. 음. 사안은 뭐 그거 말고도 더 저는 아르바이트 많이 했을 것 중학생 같은데. 때부터 했어요. 어? 아, 근데 그때는 뭐 어떤 거 있냐면 엑스트라 알바를 했어요. 아. 뭐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이렇게 막 지나가는 행인 이런 거. 음.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연예인 보려고 음. 연예인도 보는데 돈도 주네 이러면서 일석이조의 중학교 때 효과를 했었죠. 누렸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알바도 했었고 또 그 아까 패밀리 레스토랑도 했었고 과외 알바. 알바 중에 꽂힌 과외죠. 과외는 무슨 과목 하신 거예요? 저 영어, 수학, 국어 했어요. 음. 네, 영어, 수학, 국어가 고등학생까지는 영어까지 가능한 거고 이제 수학이랑 국어는 중학생들까지. 국영수. 네, 국영수를 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또 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딱 일주일에 이틀만 과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3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여기서 1시간 반, 이동해서 1시간 반,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주 2회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22살 때 160만 원을 꽤 벌었으니까 벌었네. 과외는 네. 세니까. 과외 세죠. 근데 음. 지금도 그때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보다 벌이가 많이 좋아진 게 아니니까. 그때 제가 1시간 반씩 했을 때 주 8회 해서 35만 원. 또 고등학생은 45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괜찮았죠. 괜찮았군요. 네. 어땠어요, 우리? 저요? 저는 대학교 앞에서 어울려, 그리고 카페 어울려. 그리고 예. 이거는 저희 아빠가 싫어하는데 PC방도 해봤어요. 아, 그건 몰래 꽤 많이 아, 해보셨네요. 몰래? 아빠 몰래 했다가 어. 아빠가 또 로맨티스트라서 저한테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핸드폰 사가지고 오셨는 거였고 어디야 우리 알바하고 있지 어디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책방에서 알바한다고 오늘 커밍아웃 했네. 그 책방 2층에 있는 PC방이어가지고 아, 아버지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원래 잘 써 이렇게 줘야 되는데 툭 던지고 가버렸는데 아버지한테 걸려 혼났어요. 근데 왜 PC방에서 왜 했어요? 아 그때는 그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고수도 칠 줄 모르고 이라는 게임이 유행.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저 스나이퍼 아, 막 이렇게 스나이퍼. 착착 해가지고 거기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와중에 계급은 해골밖에 안 돼. 맨 밑에 아, 해골? 제일 낮은 해골 등급. 못해. 제일 낮은. 예. 했고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도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PC방 아르바이트가 되게 좋대요. 그래고 해보라고 해서 이제 해봤는데 아빠한테 혼나고 그리고 2달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가면은 초등학생들도 막 많이 오고 중학생들도 오고 하면 저 지나가면 눈 안 너무 예뻐 노래 막 틀어주고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행복했네요. 재밌었어요. 우리의 늘 프로그램 속에 코너가 있죠. 그렇죠. 오늘도 산뜻하고 아름답고 또 상쾌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맘카페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오늘이 가요? 오늘 조금 더 오늘 다른 의미, 차분하네. 다른 또 버전으로 한번 네. 해봤어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혹시 이제 댓글 알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댓글 네, 알바. 연예인들 들어봤지.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렇다고도 그건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기도 하고 뭐 그 왜 온라인 그 인터넷 강의
그 네. 그런 데서도 댓글 알바 많이 쓰고 많이 어쨌든 요즘에 댓글 알바 없는 데가 거의 없다 싶을 우리는 정도로 알바까지는 쓰진 않지만 우리의 그 유튜브 동영상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많이 또 네, 아, 부탁을 그렇죠. 하고 있죠. 대가 없이 댓글 좀 달아라. 네. 댓글 좀 달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에 먼저 이런 문의 글을 쓴 분은 금암동에 사는 맘인데요. 부업거리 알바를 찾는데 알바라고 있던데 초기 비용 없이 적립금으로 건당 수익을 얻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돈을 벌어야 하고 낮에 일은 하는데 빚이 많아 투잡을 해야 하는데 아이 둘 다 어리다 보니 좀 힘들어서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해요. 라고 글을 남겼고요. 여기 효자동 마음이 댓글을 바로 다셨습니다. 하지 마셔요. 제 친구 그거 해서 돈 투자한 금액의 반절 이상 잃었어요. 갑자기 사이트가 사라짐. 그러니까 여기에 글 쓴 분이 또 댓글을 달아요. 아니 한 달에 적게 20에서 30등 많게는 100단위 버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요. 궁금하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우는 표시 하셨죠. 그래서 중앙동 맘도 댓글 다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벌려면 돈을 주고 해야 해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혹했다가 혹시나 해서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저도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보는데 돈 나갈 곳은 많고 돈은 못 벌고 너무 힘드네요. 진북동 맘은 댓글 알바면 사회 분열, 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정부 비난, 가짜 뉴스 등등 손가락으로 죄짓는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맞아요. 중화산동 맘입니다. 네, 하지 마세요. 그거 욕먹는 알바예요. 광고성이라도 거짓 정보라 어차피 다른 사람 속여서 짜증나고 떳떳하지 못한 알바입니다. 진짜 이 세계를 좀 아시는 분이네요. 이게 제가 그 가짜 뉴스도 되게 위험하지만은 이 댓글 알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고 그다음 보는 게 댓글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댓글을 더 먼저 봐요. 제목만 보고 댓글 보고. 내용 보고 그다음.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여론에 맞아. 선동이 되거나 휩쓸릴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거 가지고 뭐 드루킹 사건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서 남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나 이러면서 아 이렇게 나와 생각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찾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보고 거니까. 확정 항상 편향 이런 게 댓글 있으니까. 자체가 베스트 댓글이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자체가 상단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내 그 배드하고 나의 그 의견이 상반되더라도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보면은 그게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요. 되게 유사한 시간대에 아이디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한 게 3-4개씩 올라오는 것도 종종 봐요. 저는. 그게 아마 알바겠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 댓글 정책이 좀 바뀌면서 네이버 같은 이제 그 주요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그 댓글 쓴 사람들의 그 이력,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댓글을 클린지수 뭐 이런 썼는지, 거. 클린지수나 그 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다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서 그걸 클릭해 보면은 어떤 기사든 가가지고 뭐 맞아. 다 비판성 댓글이 다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계속 그 막 미꾸라지처럼 물소리는 뭐 갑자기 뭐 여고생인데요 이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뭐뭐뭐뭐 해고 다른 글에는 뭐 아이 둘 키우는 뭐 아줌마인데요 뭐 이런 막 바뀌네. 네, 가지고 어디에 다니면. 사는 뭐 50대 여고생이었다가. 회사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자, 이런 댓글을 또 잘 이용하는 곳이 바로 또 정치권이잖아요. 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네, 그리고 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쉬운 일이야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해고픈데 이런 쇼핑몰에 댓글 다는 알바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그래서 인우동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게 진짜 한 달에 2천 수입이 말이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다들 사기 같아요. 이서면맘은 딱 잘라 말하시는데요. 다 사기라 보면 돼요. 완전 단호박이시죠. 우화동맘은 사기는 아니지만 거의 초기 비용 들어가요. 또 삼천동맘은 해보신 분이에요. 해봤어요. 저는 25만 원 투자했다가 70만 원가량 더 손해봤었고 제 지인들 3분은 100만 원짜리 다들 하셨다가 100 그대로 돌려도 못 받고 손해봤습니다. 이게 절대 뭐예요, 하려거든 이거는? 뜯어말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폰지 사기 했듯이 돈을 더 많이 낼수록 조금 더 건당 수입을 더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조금 더 그러네. 퍼센테이지를 높게 준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상담을 해봐서 알고 있는 건데 SNS, 인스타그램에 어떤 쇼핑몰에 옷 같은 걸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식으로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 유형을 보니까 옷을 올리고 그걸 약간 판매도 좀 하면서 판매가 하나의 분야면 나의 또 조직원을 모집하는 게 또 하나의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불러오면 내가 얼마를 더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를 통장 계좌를 자꾸 올려요. 그래서 맞아. 오늘 뭐 예를 들어 6월 5일 뭐 200만 원 오늘의 수익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올려요. 하고 막 외제차에서 사진 찍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계속 그 돈을 쓰고 다음날 또 그 돈을 쓰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라는 거는 옷 판매는 약간 서브고 조직원 모집해서 왜냐면 가입비가 있으니까 가입비 모집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분도 뭐 100만 원짜리 들어갔다가 그대로 못 받고 손해봤다 하는 게 가입비를 100만 원 내시고 그 이후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쓴이가 손해는 어떻게 생기나요? 돈을 못 벌어도 손해가 생기는지 몰랐네요.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그 분이 또 예민한 부분이라서 챗으로 보냈다가 개인 챗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안 하길 바란다라는 답글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이 있어요. 서신동 맘인데요. 헉, 저는 열심히 해서 쏠쏠하게 벌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측면들만 보이니 속상하네요. 이것이 과연 댓글 알바인가? 아 근데 이거는 그 다른 또 맘들이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는 손해봤다고 하고 누구는 또 성공했다고 하고 돈 벌었다고 그래버리면은.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댓글들이 그 선택적 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정말 돈이 또 급한 사람들은 99개의 악플,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글을 써놨어도 마지막에 이 서신동 맘처럼 저는 속상하네요. 쏠쏠하게 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투자를 하신다니까. 맞아요. 네. 그럼 또 이 사람한테 문의를 하면 이 사람의 조직원으로 들어가게 그럴 수 있는 되겠네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이스피싱 이야기도 했는데 맘카페 관련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아서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나는 과연 안 속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흔들렸겠다 싶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자식이랑 이렇게 엮여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글 쓴 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피싱 문자. 아는 언니 작년에 이런 문자로 8천만 원 피싱 당했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딸 바로 확인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대응하니까 웃음네요. 맞춤법도 다 틀리고 딸은 존댓말 쓰는데 말투도 다르고 허점투성인데 자식 생각하는 엄마들 마음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겠죠? 마지막 문자 보고 당황하셨나 봐요. 마지막 문자 지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뭐든지 제일 1순위가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실제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문자를 받고 근데 그 저희 어머니도 특이하신 게 문자에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여기로 연락하면 돼라고 하면서 돈 뭐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천만다행이다. 했는데 음. 엄마가 문자 보고 바로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핸드폰 고장났다며 고장나서 입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근데 핸드폰 고장났다며 엄마 문자 늦게 봤어 어디로 보내면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안 당하셨던데 뭐 웃기면서도 다행이면서도 근데 어머니가 그냥 바로 믿어버리셔요. 저는 그 교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엄마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나 200만 원만 보내줘 지금 급해 라고 보내요. 제가 일부러. 일부러 보내면 엄마가 바로 답장이 와요. 뭐 어디로 보내면 돼? 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엄마는 탈락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용돈을 30만 원 정도 드릴 예정이었으나 탈락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아빠한테 똑같이 보내요. 근데 아빠는 뭐 갑자기 왜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합격하셨습니다. 30만 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재밌다.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야겠다. 네네 부모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네. 하면 근데 이게 문자를 받으면 또 그러니까 다행히 당하지는 않았지만 믿으시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돈 몇백 정도는 우리 주리 변호사가 평소에 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신뢰관계가 없는 딸이 엄마 나 200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희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뭔가 암호를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런 돈 하는 거 문자가 왔다 했을 때 본인이면은 이제 암호가 있는 거죠. 근데 암호를 못 대면 이건 낚시다. 저도 보이스피싱이다, 이러면서. 항상 저는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은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맞아. 우리도 방금 사하나가 얘기한 대로 혹시라도 내 이름이나 동생 이름으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은 내 육성을 맞아. 내 육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보내지 말자. 음. 어떻게든 내가 그게 제일 확실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음.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휴대전화를 빌려서라도 전화할 테니까 절대 문자로만 봐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 자체를 아예 똑같이 만들어서 맞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런 이름 것도 바꿀 수도 있었죠. 있으니까 네, 네. 카톡은. 사진이랑 이름까지 바꿔서. 근데 근데 만약에 문자나 전화를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또 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낚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니까 일단 돈 붙여주면 내가 나중에 사정은 맞아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 그러면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먼저 붙일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가족끼리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사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 암호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자녀분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나 봐요. 보이스피싱. 엄마 돈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암호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가지고 노는 거서. 맞아. 저희 언니한테도 그런 문자 왔었는데 아직 아기들이 유치원생인데 막 카톡을 보내. 핸드폰도 없는 유치원생인데. 이모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촌동맘은 이제 저희 이모도 이런 수법으로 당할 뻔 불과 2주 전에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고 댓글을 또 다셨고요. 중동맘은 저도 문자 보고 놀랐어요.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또 인우동맘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문자 왔었는데 당사자한테 전화부터 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했으면은 맞아. 속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송천동맘은 저희는 어머님이 전화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이 폰 깨져서 돈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어머님한테 하진 않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스팸이라고 잘 설명드렸어요라고 또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그 가족이라는 관계를 또 이용해가지고 그 사기를 치는 나날이 변화하는 사기의 그 그렇죠. 기술에 저희는 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이 밖에도 뭐 사기, 불법 알바 등 관련한 내용도 많았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겪는 일 정말 진짜로 다양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늘 확인을 하고 또 경찰 혹은 또 우리 지역에도 소비자 정보센터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바로 신고도 하고 또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좀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진짜 이제 경악할 일인데 일명 몸캠 피싱이라고 진짜 점점 진화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몸캠 피싱. 그러니까 다들 몸캠이라는 단어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몸을 찍는 캠. 캠코더, 그러니까 촬영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촬영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범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거의 이제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인데 남성한테 접근을 해서 그 남성에게 주소를 보내요. 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이 주소로 접근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걸로 나랑 영상 통화를 하자. 처음에는 뭐 대화 상대인 것처럼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고 영상 통화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벗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벗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처음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접근했겠죠. 애초에. 정상적이신 분은 아니셨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자유로운 행위들을 이제 하시다가 대화를 종료하고 이제 잊고 이제 지내셨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신이 그 몸 촬영한 영상을 내가 갖고 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당신을- 끔찍하네요, 진짜로. 당신을 당신이 언제 뭐 촬영하지 않았냐? 아니 대화 영상 통화하지 않았냐? 그 영상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거를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영상을 네 지인들한테 뿌릴 거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아까 그 URL 어플이 단순 영상 전화 어플이 아니라 그 핸드폰에 있는 주소로까지 해킹하는 어플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돈을 줍니다. 네, 뭐 처음에는 적은 20만 50만 원 요청하니까 주면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결국은 파국이에요. 어차피 다 본인 지인들한테 그 영상을 뿌리게 되거든요. 저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제 지인분이 지인이었어요? 피해자로 당한 네. 사건에서 음. 저도 맞아요. 그 단체방에 초대가 됐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바로 딱 나가기 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인분이 이제 이거 뭐 해킹을 당해서 뭐 이런 거다. 뭐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해명하는 지금 약간 서로 그런 불편하잖아요. 그 문자를- 상황이 네.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몸을 촬영하는 뭐 신체의 뭐 자유로운 행동들을 촬영하는 영상은 애초부터 찍질 말아야. 말아야 되는 될 거고.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인 남성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음. 이제 중학생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몸캠이 이제 음.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요즘 있었죠.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인천에서 벌어진 발생한 일인데 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사건을 접하고 그 최근에 좀 잠잠했었는데 음. 그 지난달 3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신이 사는 그 19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건데요. 경찰이 이 학생에 대해서 그 휴대전화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이 알고 봤더니 그 몸캠에 연루가 돼가지고 협박을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A군의 사례처럼 우리 그 몸캠 피싱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다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예, 그만큼 많이 당하고 있다고. 요즘에 학교도 잘 못 갔어서 더더욱 그랬나 봐요. 네, 그럴 아무래도 수 요즘에 있겠네. 스마트 기기도 많고 기본적으로 다 들고 다니면서 음. 그 이런 노출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학생들이 더.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는 그 물건이 있잖아요. 네. 쉽게 어플도 다운받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저보다 스마트폰 더 잘 관련해가지고 활용하죠. 더 활용을 음. 많이 해요. 저희 6살 난 조카도 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친구를 사귄다는 개념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는 유치원이나 뭐 놀이터에서 만났다면 그렇지. 이제는 뭐 인터넷 어플, 뭐 인터넷 음. 친구 개념도 이제 쉽게 그 접할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뭐 랜덤 그리고- 채팅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만난다고 네 놀고 하더라고요. 막 신나게 놀고 막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성적 가치관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인지 뭐 이 사람을 뭐 이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이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또 자꾸 우리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든지 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접해요, 많이 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접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접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 성과 관련된 게 상호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교류가 됐을 때는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런 몸캠 피싱의 그런 피해 이런 걸 당했으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하신 상황에서는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빨리 이야기하고 네.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그냥- 방법이겠죠. 네, 근데 오히려 혼자 끙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그 말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 용기가 안 난다는 음. 거죠. 그렇긴 혼나지 하죠. 않을까, 네.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이 방송이 지금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일단 15세 이상 방송을 보시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부모님들은 당황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혼내지는 않으실 거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손을 잡고 아마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실 네. 거다. 여러분의 편은 결국 친구가 아니다, 가족이죠. 가족이다, 부모님이다라는 거를 맞아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피해자다. 내가 지금 당한 거다. 그거를 꼭 유념을 하시고 막 창피하고 물론 뭐 막 진짜 막 살기 그렇다고 싫고 너무 슬퍼하거나 뭐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오히려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누구나 음.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너였던 거다. 운이 안 좋게. 운이 안 좋게 그랬던 거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빨리 말씀을 하시고 가까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뭐 사기 범죄 또 이제 몸캠부터 해서 아르바이트를 이용한 우리의 뭐 일상에서의 뭐 변화들이
예전과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큰 교훈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쉽게 버는 돈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또 이제 많은 정보가 있는 이 인터넷도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만 굉장히 독소적인 문제들도 많다. 조심해라. 저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도 한마디씩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정민 기자. 네, 저는 오늘도 역시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전 이 중에서도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현직의 기자 일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정말 보이스피싱 자체가 수법이 다양하고 피해자 자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를 접했을 때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시고 항상 경계하면서 또 관련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대처하는 그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달라진 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뭐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다면 쉽게 버는 돈은 그만큼 위험하다. 돈은 쉽게 벌 수가 없다 애초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전 또 이어서 그래서 돈을 그나마 쉽게 벌려면 남들 하기 전에 해라. 그럴 용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중간이라도 이런 가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뜨거운 이야기 해봤고요. 재미있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자, 막걸리 전가경 8번째 시간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